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세계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설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이로써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가 아니라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원자의 구조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그 주위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돌면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 원자핵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전혀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중성자는요, 제임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 체드윅은요,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전자를 발견했던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하고요. 원자핵을 발견하고요. 체드윅이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걸 발견함으로써 모두 노벨상을 수여받았던 사실도 좀 신기하죠. 그만큼 엄청난 발견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자와 원자핵의 크기는 얼마나 작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엄청 작아요. 그런데 이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비유를 하나 하자면 원자의 크기를요, 축구 경기장만큼 키워본다면 원자핵의 크기는 그 축구 경기장 안 중심에 있는 축구공 하나의 크기일 거고요. 전자는요, 그 축구장 주위에 있는 먼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크기 차이죠. 이런 크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표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핵의 지름은 원자의 지름의 1, 10, 100, 1000만, 10만 분의 1이에요. 엄청 작죠? 엄청 작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거. 그리고 전자의 질량하고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요. 전자의 질량은 크기가 작은 만큼 질량도 매우 작아서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원자핵은 누가 구성하고 있다 그랬죠? 원자핵은요, 두 가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이 원자핵의 질량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전체 질량은 대부분 이 원자핵의 질량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질량을 측정하면 매우 작은 값을 띄어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값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24승이네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나타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요. 전자는 그거의 1837분의 1 정도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진다. 그래서 거의 원자의 질량은 이 원자핵의 질량으로 결정이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하량을 비교할 건데요. 이 전하량이 또 보시면 양성자는 뭘 띈다 그랬죠? 플러스. 전자는 뭘 띈다 그랬죠? 마이너스 띄고요. 이 전하량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다르지, 부호만 다르지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상대적으로 플러스 1, 전자 하나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원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어요. 즉 중성자처럼 전하를 띠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기적인 중성이 어떤 것의 균형에 의해 맞춰지냐?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로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합쳤을 때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자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탄소는 C, 산소는 O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으나 좀 더 정확하고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우리가 배웠던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념을 적용해서 정확한 표기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 원자를 구별하는 번호가 뭐였죠?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소는 몇 번이었죠? 1번이었죠? 우리 1번의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율표에서 맨 첫 번째에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건가? 한 개 있다는 건가? 한 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가 한 개라면 수소는 정기적인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도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몇이겠어요? 0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양성자의 수와 원자의 전자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수라는 게 있는데요. 질량수는요, 그 원자의 질량을 표현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핵의 질량이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자 핵의 질량은 뭐랑 뭐로 결정이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결정이 된다. 즉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와 중성자가 몇 개 있는지, 즉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더하면 그게 곧 질량 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원소를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는 C, 산소는 O 이렇게 대표적인 원소 기호들, 수소는 H 이런 식으로 여기 X 자리에다 대신 알파벳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질량수는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더해서 상단, 좌측 상단에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인과 동시에 원자의 전자수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좌측 하단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시를 들었던 수소 같은 경우는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모형이 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 즉 1이 되겠고요. 질량수는 중성자는 없고 양성자는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소 기호를 정확하게 써라.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서 중성자랑 양성자를 나눠서 배워봤잖아요. 그럼 중성자의 개념이 추가됐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될 동위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자의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예시를 들었듯이 원자 핵에 양성자 1개, 그리고 양성자 수와 똑같은 전자도 1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입니다. 양성자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성자 수 1개, 중성자 수는 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자연에서 이런 수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똑같은 수소인데서 하나는 중성자가 1개 더 추가되어 있는, 혹은 중성자가 하나, 2개, 2개 추가되어 있는 수소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쌤,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은 원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 원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전자의 수나 양성자의 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게 뭐만 다르다 그랬죠?
중성자의 수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양성자가 한 개씩 들어있어요. 다 같은 수의 양성자를 가지고요.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수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놈은 중성자가 하나도 없고 어떤 놈은 중성자가 한 개 있고 어떤 놈은 중성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달라지냐? 질량수가 달라집니다. 우리 질량수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억납니까?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질량수 표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질량을 우리 항상 몇으로 해서 계산했었습니까? 1이죠, 1. 그쵸? 근데 중성자가 첨가되어 있는 한 개 더 들어가 있는 애는 질량수가 2인 거고요. 왜? 두 개 더해서 2잖아. 그치? 그리고 두 개 더 들어가 있는 중성자가 두 개 더 들어가 있는 삼중수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3이에요. 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수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서로의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수소의 동위원소에는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뭐가 달라요, 지금?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가 다르면 이 얘네들이 나타내는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차이가 나느냐? 물리적인 성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 화학적인 성질은 어때요? 같아요. 동위원소의 특징은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요. 대부분 화학적인 성질은요. 전자수나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동일하게 전부 다 같지만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지만 무게가 달라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뭐다? 동위원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원소 표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동일하게 얘네들 전부 다 수소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원소 기호는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양성자수 개수가 곧 뭐였죠? 원자 번호였잖아요. 그쵸? 그럼 원자 번호도 다 몇으로 똑같아요? 1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량수를 좌측 상단에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1. 그러나 중수소는 중성자가 하나 더 포함돼서 질량수가 2.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2개 포함돼서 3.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자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뿐만이 아니라 동위원소인 중수소, 삼중수소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다른 원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표현할 때 내가 문제 풀 때 계속 1로 뒀는데 1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걸 고려를 해서 원자량을 다시 측정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자연 안에 동위원소의 존재를 고려를 해서 그 동위원소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는지 그 비율을 고려해서 그걸 평균치로 나타내는 원자량을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 합니다. 실제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다른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좀 어렵게 생긴 주기율표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생긴.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고요. 이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예를 들어 동위원소, 아까 예시 들었던 수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자연계에서 예를 들어 몇 % 존재한다. 그러면 그 존재비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중수소 있었죠. 중수소가 있었죠. 중수소가 자연계에서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곱해요. 그 다음에 아까 삼중수소도 있었죠. 삼중수소 곱하기 그놈의 존재비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타낸 게 그런 평균 원자량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는요. 자연에서 탄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탄소 몇이었어요? 12죠. 근데 원자량 12짜리 탄소는 98.93% 대부분이 12짜리예요. 그런데 사실 잘 보면 13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13짜리의 탄소가 존재를 하고요. 얘가 한 1.07%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탄소 12짜리가 있다고 했죠? 탄소의 원자량이죠? 거기에 존재비 98.93을 곱해야 되는데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분율이죠.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98.93만큼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 더하기 13짜리도 존재한다 그랬죠? 요거. 근데 이 13짜리의 존재비가 100으로 나타냈을 때 1.7%다. 이래서 요 식을 좀 이쁘게 바꾸면 12 곱하기 98.93 더하기 13 곱하기 1.07 분의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12.01 정도 거의 몇이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의 원자량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엔 좀 간단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그런 특징들과 그리고 원자기호, 원소기호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동위원소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